자, 여러분, 오늘은 인제 서킷에서 소나타 N9을 드라이빙 하게 됩니다. 다른 유튜버분들, 블로거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서킷에서 되게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중점적인 거 한 가지만 딱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질문 많이 주셨던 런치 컨트롤이요. 안녕하세요, 카타비의 이하나입니다. 오늘은요 소나타 N9과 함께 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함께할 소나타 N9이에요. 사실 자동차에 대해 전해드리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대에서 인스트럭터들을 통해 전해주고 싶은 게 아무래도 주행 성능인 모양인가 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인제 서킷으로 초대를 했어요. 네, 직접 운전대 잡고 달려보고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제가 서킷에서 되게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했잖아요. 막 주행 성능, 서스, 하체 근데 오늘은요 좀 다르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던 런치 컨트롤이요. 인제 서킷 이곳에서 제로백을 통해서 런치 컨트롤에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탑승을 해서 런치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뿅! 지금부터 런치 컨트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움직이시죠. 자, 이게 바로 소나타 N9입니다. 자세한 디자인 리뷰는 제가 앞서 라이브로 진행한 N9 디자인 리뷰를 보시면 되고요. 일단 탑승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그냥 N9이라는 걸 뿜뿜 나타내주고 있어요. 레드 스티치가 그렇고요. 곳곳에 N이라는 엠블럼 박혀 있는 것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시트가요, 이렇게 버킷 시트 모양을 하고 있는데 몸을 잘 잡아주면서도 데일리성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편안한 시트라서 저는 이 시트가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런치 컨트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저 런치 컨트롤 따로 구동하는 버튼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없어요. 구동하는 버튼이 없고요. 구동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 구동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구동 조건을 이곳에 계신 인스트럭터님께 배우면서 해봐달라고 했거든요. 뿅! 네, 여기에서 왼발은 끝까지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엑셀 끝까지 밟으면, 잠시만요. 네! 인스트럭터님도 이 조건을 모두 채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뿅! 자, ESP 오프 끄고 악셀을 끝까지,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나 참. 네, 여러분, 저도 사실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모든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대에 바라는 게 있다면, 여기 보면은 뭐 런치 활성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이거를 밑에다가 뭐가 충족이 안 되는지 좀 같이 써주시면 좀 더 쉽게 구동하지 않을까. 우리가 런치 컨트롤 많이 안 쓸 것 같지만 N9을 택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쓸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활성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요, 벨트를 매야 돼요. 벨트를 매고, 그리고 시동 걸게요. 자, 시동을 건 상태에서 핸들이 정확하게 정방향, 딱 정방향에 있어야 됩니다. 요래야 또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ESP를 길게 5초간 눌러서 네,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버튼과 노란색이 떠야 돼요. 요 두 노란색이 같이 떠 있어야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브레이크를 꾹 밟은 상태에서 이제 악셀을 강하게 꾹 누르면 런치 컨트롤이 걸린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는 이제 브레이크를 떼면 이제 미세한 악셀 조절을 평소엔 자기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어느 정도를 컨트롤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자, 런치 컨트롤을 활성화하고 제로백 구간 달리는 모습 함께 하시죠. 뿅! 다녀올게요. 저는 8번입니다. 아, 포지션 맞추는 거 되게 중요한 거 알죠, 여러분? 참고로 제일 먼저 맞추는 게 뭐게요? 시트 높낮이. 시트 높낮이는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딴 거 다 맞춰놓고 시트 높낮이를 맞추면 늦어요. 또 바뀌기 때문에 저 시트 높낮이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등받이랑 길이 맞추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헤드레스트 맞추면 됩니다. 저는 그리고 머리 높이는 주먹 하나 반 정도 맞추면 됩니다. 대충 맞네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준비. 그리고 출발. 런치 컨트롤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재밌어요. 그리고 제로백이 0.3초 정도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레이싱에 있어서 0.3초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오늘도 스킬업 했어요. 자, 이번에는 ER를 가지고 공도로 나가보겠습니다. 뿅!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오늘 뭔가 달리기 되게 좋은 한 주에 5명이거든요. 5명의 유튜버가 섞여서 이렇게 같이 열 맞춰서 달리는데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달리면서 뭘 느꼈냐면 생각보다 아이가 단단해요. 그리고 특히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달리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 스티어링 휠 자체도 좀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왜냐면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벼워버리면 휙휙 돌아가 버리면 이 미세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주행을 위해서 각 조마다 인스트럭터님이 배정이 됐거든요. 인스트럭터님 모시고 이 차 전문가가 보는 주행 질감 어떤지 여쭤볼게요. 뿅! 이름은 정병민이고요. 네. 이제 CJ 슈퍼레이스에도 참가를 하고 있고 네. 이제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의 드라이빙 인스트럭터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 드라이빙 인스트럭터 정병민. 민. 소나타 N라인 네. 기존의 소나타와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파워트레인일 것 같아요. 엔진과 변속기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나고, 일단 기존 소나타는 1.6 터보와 2.0 NA였는데 지금 이제 소나타 N라인은 2.5 터보로 바뀌게 되면서 출력이 거의 290마력 가까이 나오게 되면서 출력 차이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습식 8단 DCT 미션이 채택이 되었다 보니까 변속하시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빠른 변속 속도를 느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스포츠 주행을 할 때 굉장히 파워풀한 출력들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 주는 부분들이 많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단 DCT에 벨로스터 N하고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 벨로스터 N을 운전하다 얘를 운전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요? 가장 큰 차이점은 휠베이스 차이가 있겠죠. 휠베이스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소나타 N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좀 중대형 세단의 스포츠성을 가미한 거고,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주행의 컨셉에 맞춰진 차량이다 보니까 휠베이스도 훨씬 더 짧고, 그리고 이제 LSD 장착 유무에 따라서 차량 코너 선회했을 때 움직임 차이가 벨로스터 N이 조금 더 날카롭게 선회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스트럭터가 주행했을 때 이 차의 주행 질감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단단해졌고, 그리고 스티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작을 했을 때 확실히 조금 더 즉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출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높아지다 보니까 출력에 대한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제가 5대 차량 중에 2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1번 차량의 엉덩이를 계속 보면서 갔는데 이 검정색 스포일러만 예뻐진 게 아니라 실제로 차량도 좀 예뻐지고요. 확실히 주행 성능도 꽤 좋다는 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제 스피디움에서 찬바람을 뚫고 소나타 N9에 대해서 보여드린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에 더 멋진 차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신 현대자동차 고맙습니다. 안녕. 뿅! 나 좀 더 탈 거야. 이거 운전이 재밌다고요.